요즘 경매 물건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면 더 좋은, 더 괜찮은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룡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다들 입찰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모든 경매의 사항들을 놓고 금액을 고민하고 시세를 파악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얼마를 쓸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양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서 할 것입니까? 이것까지 다 고민하면서 결국 입찰을 참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매 이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나 자주 빈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소위 바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입찰가 자체를 높이고 자기의 측근을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 많으면 두 명, 심지어 세 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금액을 쓰게 해서 경매 낙찰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 바지를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왜 바지를 세운 걸까요? 바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한 10억 정도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애매하지만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금액을 확 올려서 12억을 쓰게끔 합니다. 이 입찰 들어가는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 그리고 향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물건이 이래서 좋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12억을 쓰게끔 합니다. 12억이면 거의 99% 낙찰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10억 정도 써야 될 물건을 12억을 쓰면 금액 차이가 확 나니까 의뢰인이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세웁니다. 11억 8천만 원, 11억 5천만 원. 나 말고 누군가도 유사한 금액으로 치고 들어올 만큼 같이 따라붙을 만큼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었구나 하고 낙찰자분이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낙찰을 받아서 쉽게 말해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낙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대부분은 올립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단의 작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13번지입니다. 13번지. 4층짜리 지은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깔끔한 4층짜리 새 건물, 근린시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소유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거쳐서 경매로 나온 전형적인 좋은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토지가 51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51평에 감정가가 51억이었습니다. 5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1억의 감정을 잡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상당히 연식이 좋은 거의 신축에 가까운 청담동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입찰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담동에 4층짜리 그런 건물이 매물이 상당히 드뭅니다. 드문 것도 드물거니와 그리고 위치도 이게 북도로를 끼고 있어서 위치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다가 연식이 2년, 3년밖에 되지 않는 정말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무려 입찰자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정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강남의 그 수십억짜리 51억에서 시작하는 그 물건을 여러분 120명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경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에 이게 제 생각에는 뉴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형사사건화시켜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묻혀서 사실 진실은 무엇인지 다들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입찰을 들어갔을 때 엄청난 무성한 소문들이, 무성한 얘기들이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강남을 휘돌고 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이게 51억짜리를 102억에 입찰을 하면 평당가가 2억이나 됩니다. 평당가 2억. 그런데 평당 2억을 찍고 102억이 낙찰을 받았는데 2등이 101억을 썼습니다. 2등이 101억, 3등이 93억을 썼습니다. 서울 그 중앙법원에는 경매 결과를 낙찰가 1등, 2등, 3등 세 사람밖에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도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청담동에 건물이 서너 개를 가지고 계시는 청담동 시세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는 이것을 경매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매물을 하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평당 1억 6,5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쓰고 80억 중반으로 입찰을 참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가 낙찰을 웬만하면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다 보니까 경매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의 낙찰가가 형성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세보다 약간 상회하는 1억 6천 중반을 써서 80억 중반을 썼기 때문에 웬만하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 경매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낙찰 결과가 입찰자 120명, 낙찰가 102억, 2등은 101억, 3등이 93억, 1등은 평당 2억, 2등도 평당 2억, 3등이 평당 1억 8,3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경매를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장난 엄청나게 많이 쳤구나. 그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압구정동에서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합니다. 저에게. 국장님, 이게 2등이 101억짜리, 102억 말고 101억짜리를 바지를 세워서 1등이 2등을 바지를 세워서 입찰을 들어갔다고 소문이 바다한데 이게 바지가 실제로 뭐 어떤 거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자주 벌어지냐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낙찰가가 무려 2억인데 2등도 그것보다 1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2억이란 평당 2억이란 금액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바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이걸 입찰을 들어가는데 입찰 봉투에 수표를 넣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하냐?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그때 이 물건을 그 청담동 그 빌딩을 같이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부동산 사장님과 저희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의뢰인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그 입찰 법정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 보시지 않았느냐? 봉투를 수표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은 반드시 낙찰자 그 한 사람만을 가지고 하기를 한다. 나머지 2등부터는 이게 입찰 봉투에 그 보증금 봉투에 수표를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확인조차를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아마 입찰 봉투 안에 바지로 의심이 되니까 입찰 봉투 안에 아마 입찰 보증금 수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자 여러분들도 의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시세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입찰 들어가는 그 건 자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낙찰을 받으려고 가진 수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서 입찰 그 경우의 수가 많으면 입찰 빈도수가 높으면 또 낙찰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니까 좀 덜할 텐데 입찰 들어가는 빈도수 자체가 낮은데 한 건이 딱
이렇게 해서 컨택이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일면은 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네들한테 얘기합니다. 고민하라. 금액을 고민하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을 적에는 금액을 좀 써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큼은 가슴속에 두되,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경매 컨설팅 하신 분들도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행위들을 좀 자제를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낙찰가를 선정할 수 있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